어젯밤에 살짝 놀랐습니다. 아니 와이프가 그러는데 밤이었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와이프한테는 근본 대선의 경우 국민의힘 쪽에서는 친윤 프레임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작부터가 지는 싸움 하는 거라고 누누이 제가 이야기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초반에는 김문수 후보가 개표 초반에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혹시 내일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이겼으면 어떡하려고 얘기했는데 설마 그럴 일은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살짝 뜨끔은 했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49.42% 득표율로 1위를 달성했죠.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2위인 김문수 후보가 41.15%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았습니다. 갤럽 코리아랑 리얼미터에서 시행됐던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최대 14% 정도 뒤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인 49% 대 41%는 생각보다는 접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주요 원인 분석이 있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자면은 초반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 4강까지 하셨다가 결승까지 가서 한동훈 후보의 날카로운 칼에 많이 고생을 하셨었죠.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토론에 있어서는 타 후보들 대비 많이 뒤처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진행이 됐었던 세 번의 대통령 후보 토론, 여기서 살짝 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갑자기 김문수 후보의 토론 능력이 상승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라고나 할까요? 뭐랄까 논리적으로 공감이 가거나 과연 이게 맞는 방향성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의 향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계속 진중하신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는 그런 모습, 그 자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정성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좀 더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사전조사에서는 10에서 11% 정도 됐었는데 실제 득표율이 8.34%였잖아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특히 청년 보수랑 중도층 분들이 일부가 김문수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마지막 3차 후보 토론에서의 젓가락 발언 등 이준석 후보의 태도나 발언이 정치의 근간이 되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표심을 이동시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의외로 윤석열 파면과 계엄령 사태 때 보수층이 분열 위기에 처했잖아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탈윤 그리고 계엄령 사과보다는 강경 보수층을 결집시켰죠. 이게 어느 정도는 보수층들을 연대시켰고 그리고 샤이 보수, 샤이 트럼프 같은 거죠. 여론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지지층 분들이 실제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거죠. 특히 고령층과 TK, PK 지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이낙연의 김문수 지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유세와 메시지 효과도 있었겠죠.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이번 득표율 결과에 가장 와닿는 원인은 저는 현재 시대 트렌드에 있다고 봅니다. 양극화. 양극화는 극단주의 세력을 부상시키는 핵심 요인이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더욱더 이 양극화에 불을 붙이는데 기본적으로 경제가 불안해지면은 개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더욱 극단주의 단체의 모집을 용이하게 합니다. 미국의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경제 충격 때 백인 노동자 계층의 급진화를 촉진했죠. 우리나라도 저성장이랑 청년 실업이 세대 간의 갈등을 많이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로존 위기랑 동독 지역의 경제적 소외가 극우 정당의 성장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극단이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계엄이 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24년 12월 계엄령 선포랑 25년 4월 대통령 파면이 민주주의 신뢰를 약화시키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진보는 민주주의 수호, 보수는 국가안보 프레임으로 계속 대립을 했어요. 정치 엘리트와 주류 정당에 대한 불신은 반엘리트 담론을 강화시키고 저성장과 청년 실업은 청년층의 반엘리트, 반페미니즘 정서를 키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 갈등 및 세대 갈등은 너무나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SNS의 시대잖아요. 유튜브나 틱톡, X 등에서 이런 양극단에 시다른 컨텐츠들이 더욱 우선 노출되면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한 이념, 성별, 세대, 지역 이런 갈등 등이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심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가 다들 친윤 그리고 계엄령 사태가 불러일으킨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는 캐치프레이즈에도 불구하고 근본 1위인 49% 대 2위인 41%에 묻어났다고 봅니다. 이 수치들을 보았을 때 혹시나 국민의힘 측에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버리고서라도 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을 했던 한동훈이란 새로운 카드로 나왔더라면 아마 이번 대선 투표의 결과는 손에 땀을 쥐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